전력 질주나 언덕 훈련이 단시간에 병응세 같은 정력왕으로 만들어준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전력뿐 아니라 건강의 90%는 혈액과 혈관이 담당합니다. 나이 들면서 정력이 약해졌다는 걸 당연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듣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7인 3종 마니아 채널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나 사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해도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가 하기에는 강도가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부상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운동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 재미있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초보로서 전력 질주나 언덕 훈련 전 단계로 할 수 있는 심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뿐 아니라 남성의 정력도 확실히 좋아지는 운동을 소개합니다. 등산이라고 하면 묻지마 관광이나 훈련 산악, 동호회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곳은 비단 등산뿐 아니라 어떤 동호회나 모임에도 존재합니다. 산악이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취미 중 1위가 아마 등산일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천안에만 3,000여 등산클럽이 존재한다고 하니 전국적으로 따지면 10만 개 이상의 등산클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등산클럽은 등산을 핑계로 여행이나 만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사람이 드문 계곡에 자리를 펴고 잔뜩 가지고 온 술과 안주로 여행을 즐기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400여 건 이상이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이런 부정적인 관행이 있다고 등산의 이점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등산이야말로 운동과 레크리에이션을 합해 놓은 가장 이상적인 활동입니다. 운동 초보자는 처음 레크리에이션으로 시작하여 운동으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단 재미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고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하면 중도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근처 낮은 산부터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폭간산이나 관악산 같은 돌산에 도전하기보다는 청계산이나 일자산 같은 흑산으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산클럽에 가입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당한 클럽을 찾기가 어렵고 초보끼리 어울리는 클럽은 등산보다 모임의 성격이 강한 곳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입하기보다는 가까운 친구나 혼자서 도전해보기를 권합니다. 인간은 혼자 되는 걸 두려워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고정관념만 바꾸면 등산이든 운동이든 혼자 할 때 몰입할 수 있고 진정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동행자의 보조를 맞추어야 하고 상대방의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내 운동량을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처음에 등산을 단지 놀이의 한이로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등산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운동량에 놀랐습니다. 거리나 산의 경사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의 등산에서 한 번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정도의 운동량은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놀러가는 정도의 등산은 운동은 고사하고 근육통만 남깁니다. 등산을 운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야 합니다. 3시간 정도에 주파할 수 있는 난이도를 시발점으로 점점 시간과 거리를 늘려나가면 날이 갈수록 체력과 정력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등산은 돈도 별로 들지 않고 의지만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고 매일 북한산에 올라 병도 완전히 낫고 체력도 엄청 좋아졌다는 70대 할아버지 말고도 속세에서 스트레스와 욕심으로 얻은 병을 산에 다니면서 나았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등산할 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신발입니다. 쓰레빠를 끌고 오거나 가끔이긴 하지만 하길같이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오는 여성을 보게 되는데 위험할 뿐 아니라 산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신발이 맞지 않으면 족저 건방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오래 등산하기도 어렵습니다. 등산 고수에게조차도 자신있게 맞는 신발을 고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산화의 첫 번째 조건은 무게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결국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모든 등산 장비는 같은 성능일 때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한 연구 실험에 따르면 배낭 무게가 100g 늘어났을 때 산소 소비량은 0.15% 증가하는 데 비해 등산화 무게가 100g 증가할 때의 산소 소비량은 0.96% 늘어 무려 6.4배에 이르렀습니다.
좀 더 등산의 묘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배낭무게 600g을 줄이기보다 100g 가벼운 등산화를 신는 게 더 효과적인 셈입니다. 가벼운 장거리 하이킹용 신발은 양쪽 합쳐서 대략 600g에서 700g 정도이나 두꺼운 가죽 소재 중 등산화는 2kg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10km를 걷는다면 약 15,000부에서 20,000부 정도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거의 1.5kg의 아령을 발에 매달아 양발 기준 1만 번이나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셈으로 발의 피로도가 커지고 빨리 지쳐 장거리 등산을 할 수 없습니다. 등산인들이 신는 등산화를 보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가도 될 만큼 무겁고 방수되고 튼튼한 등산화를 착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보는 것만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가벼운 트레킹화로 못 갈 산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여러 신발 중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가볍고 착화감이 좋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은 콜롬비아 피벗 하이킹 슈즈입니다. 아침에 언덕 훈련이나 산을 뛸 때 사용하기도 하고 설악산, 공룡, 능선 같은 험한 장거리 등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갑니다. 운동과 사진 두 가지 취미를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활동이며 건강과 재미를 한꺼번에 정해 줍니다. 주로 참 좋은 사람들 산악회, 안내 산악회 버스를 이용하는데 일주일 내내 가는 코스가 다양하고 가격도 제일 삽니다. 38인승 버스로 산 출발지에 데려다 주면 도착지와 시간만 맞추어 오면 됩니다. 100대 명산을 위시하여 초보자도 갈 수 있는 코스도 다양하여 잘만 이용하면 쉽게 전국산을 섭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에 전철로 갈 수 있는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등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산 시 주의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많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소화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꼴이 됩니다. 나는 버스가 출발하는 사당역 안에서 가게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 9시경 휴게소에서 아침으로 김밥 3분의 2 정도를 먹고 산에서 점심으로 나머지 김밥과 빵 작은 거 하나 정도와 사과 같은 과일을 한두 개 먹습니다. 산을 내려오면 허기진 상태에서 막걸리 한 병과 파전 같은 안주를 먹는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